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능률화폐 컨설팅 장혜수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커뮤니케이션 템플릿 작성 예시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벌써 정부 합동 설명회가 5차시더라고요. 이 설명회가 차수를 거듭하면서 좀 커리큘럼이 고도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내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아마 기업 담당자분들의 이해도가 좀 올라왔다라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다 기업 담당자분들 본업으로 바쁘실 텐데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만큼 좀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템플릿 작성 예시 주제로 지금 5차시까지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실제 유용한 정보를 좀 전달 드리기 위해서 제가 실제 현장에서 확인한 중소기업의 제품 생산 공정과 함께 저희 회사가 현재 한국환경공단과 진행하고 있는 헬프데스크 FAQ에 대한 내용들을 좀 포함해서 예시를 각색해 봤는데요. 실제 사례를 포함한 만큼 이 교육 자료를 통해서 좀 유용한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템플릿 작성 예시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이 템플릿을 작성하는 주체 그리고 이 문서에 대한 목적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짧게 한두 줄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후 시밤 전환기간 이행 규정에 따라서는 시밤 보고 신고인이 이후로 수입되는 시밤 제품에 대해서 시밤 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분기별로라고 하는 것은 확정 기간이 아닌 전환 기간에만 해당을 하는 것이고요. 확정 기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시밤 보고 신고인이라고 하는 게 실제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 국내 수출업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보고 신고인은 실제 EU 영내에 있는 제품 수입업자 또는 세관 신고서를 제출하는 세관 대리인을 의미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국내 수출 업체가 실제로 보고 신고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왜 템플릿이나 이렇게 시밤 대응을 열심히 해야 하느냐라고 의문을 표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보고서에 제출하기 위한 여러 항목들 중에서는 배출량 데이터가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배출량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은 제품을 생산하는 실제 우리 국내 수출업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업체가 직접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이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U 시밤이라고 하는 것은 23년도 10월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 제도가 어떤 EU 시밤 영내 또는 어떤 특정 국가에 한해서 적용되지 않고 시밤 대상 제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모든 업체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넓고 또 파급력이 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EU 집행위원회는 시밤 대상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돕고 또 신규 제도를 원활하게 잘 안착시키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이라고 하는 엑셀 양식을 개발해서 배포를 했는데요. 이 배포된 양식은 아까 최초에 신서림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템플릿의 사용은 의무가 아니고 권고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꼭 템플릿이 아니더라도 이후 수입업자 간의 상호 협의된 공통된 양식을 통해서도 이 시밤 대응을 하시는 데 활용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템플릿 사용이 필수가 아니고 권장사항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포함된 FAQ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밤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게 사실 배출량이 산정 다 되고 나서 그냥 문서화하는 작업이 아닌가? 그럼 간단한 작업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템플릿을 직접 열어보면 엑셀 시트가 약 14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14개 시트는 다 국문이 아닌 영문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셀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로 아주 현란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셀 색깔별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면 하얀 색깔은 뭐 설명란,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점이 아마도 필수 입력하는 항목을 식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템플릿을 열었을 때 진한 노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거는 다 필수 입력 항목이니까요. 이 입력 항목들을 잘 놓치지 않고 데이터를 제출을 하신다면 아마 이후 수입업자 간에 데이터를 교류하시는데 큰 문제 없이 잘 대응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템플릿이 워낙에 또 여러 가지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시트의 구성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14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좀 축약해서 개요부터 서머리 시트까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개요에 보시면 목차, 지침 및 조건, 코드 목록 등으로 해서 실제 이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A부터 서머리 시트까지가 실제 업체 담당자분들이 작성을 하거나 이 작성된 데이터가 실제 이후 수입업자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트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게 다 약어로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밤을 한 번이라도 배출량 산정을 해보고 또 템플릿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약어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A시트부터 보면 INST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가장 시밤을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시설군, 인스톨레이션이라고 하죠. 그 인스톨레이션의 약어가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NST가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시설군 수준의 어떤 데이터나 배출량을 산정하는 시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D 시트를 보시면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밤 대상 제품을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생산 공정 수준의 배출량을 산정하는 시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시트는 Purchase Precursor라고 해서 구매한 전구물질에 대한 데이터나 배출량 산정이 되는 시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 내에 열병합 발전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배출권 거래 제도를 통해 기지불안 탄소 가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시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A부터 F 시트까지 쭉 작성을 하시고 나면 이제 서머리 시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서머리 시트는 말과 똑같이 요약 시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A부터 F 시트를 통해서 작성된 모든 항목들이 다 총집합이 돼서 요약돼서 보여지는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템플릿 시트 구성을 한번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배출량 산정 예시와 함께 템플릿 작성 예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것은 이제 가안으로 해서 C업체의 시밤 대상 제품 생산 공정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가정사항을 넣어놨습니다. 이 제품 이 C업체 같은 경우에는 시밤 대상 제품으로 볼트를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는 업체였는데 실제 생산 공정을 보면 A와 B업체를 통해서 원소재를 구매를 해와서 전기를 통해서 절단, 전조, 열처리, 표면처리, 검사, 포장, 출하 공정을 거쳐서 최종 제품이 생산되는 그런 공정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열처리 공정에서는 도시가스 LNG가 추가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볼트는 EU로도 일부가 수출이 되지만 대부분은 내수 판매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정사항을 보면 가정사항 1번에 제가 작성을 해놨지만 C업체 같은 경우에는 볼트 외에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군과 볼트 생산 공정이 동일하다라는 가정하에서 출발을 하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업체로부터는 A 업체로부터는 제품당 배출량을 회신 받았지만 중국 업체인 B 업체부터는 전구물질에 대한 배출량을 회신받지 못했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업장 내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통해서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를 자가 발전을 하고 있었고 그 자가 발전된 신재생 전력이 전량 다 생산 공정에 투입된다라는 가정을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밤 대상 제품은 볼트이기 때문에 볼트를 기준으로 배출량 산정 경계를 설정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시설군 내에 볼트 외에 다른 시범 대상 제품들을 생산을 한다라고 한다면 별도로 생산 공정을 설정을 하고 배출량을 산정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 배출원을 목록화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투입되는 원료는 제가 아주 간소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뭐 원소재, 전기, LNG 그리고 제품이 다 생산되고 나서 수출될 때 부식되지 말라고 겉에 바르는 방청류들 이 실제로 현장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한 개 제품을 생산을 함에도 굉장히 많은 원료 그리고 여러 물질들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 물질들을 쭉 목록화를 해서 이 중에서 배출량을 산정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식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출원 목록화한 것은 연료로는 전기, LNG를 사용하고 있었고 원료로는 전구물질만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목록화를 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템플릿 작성하는 예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A시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INST 데이터라고 해서 시설군 수준의 데이터를 기재하는 시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단에는 레포팅 기간이라고 해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이제 EU 규정이나 이행 규정을 보면 실제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기간은 0년으로 설정을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0년이라고 함은 달력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를 의미하는데 실제 이 제품을 생산을 하는 게 뭐 어떤 1년 내내 생산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분기에 생산된 제품이 이후로 수출될 수도 있는데 왜 1년 기준으로 제품당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 여름이나 겨울 또는 봄, 가을 또는 생산 공정의 흐름에 따라서 각 분기별로 투입되는 연료나 또 물질들의 양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을 모두 다 반영하고자 EU에서는 1년 기준의 배출량을 산정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온 예시는 0년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하는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보시는 정보들은 모두 다 시설군에 대한 일반 정보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군 정보, 위치, 위도, 경도, 담당자 명, 담당자 이름, 연락처 등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군에서 생산되는 품목군 중에서 제품당 배출량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계를 저희는 볼트로 설정을 했죠. 그럼 볼트에 대해서 이제 생산 공정 그리고 구매하는 전구 물질들에 대한 일반 정보들을 A시트 하단에 나와 있는 항목들에 키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군에서 전체 생산되는 품목군이 무엇이냐 품목군은 제품 시행 코드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그룹핑되어 있는 어떤 카테고리다라고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볼트의 품목군은 철강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철강 제품 품목군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1번 항목에 기입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품당 배출량을 산정해야 되는 경계를 설정해야 되는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항목에 볼트를 적게 되면은 볼트에 대한 산정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고 볼트 너트를 적는다고 하면 볼트 따로 너트 따로 배출량 산정 경계를 설정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구매하는 전구 물질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제 배출량을 산정하는 예시 에 해당하는 시트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EMINST라고 하는 것은 시설군 수준의 에미션, 배출량을 산정하는 시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까 이제 앞에서도 신설인 박사님 또 품질재단에서 심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시트 B 같은 경우에는 전기에 대한 배출량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전기에 대한 배출량을 산정하지 않고 다만 직접 배출량에 대한 부분만 시트 B에서 산정이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꼭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우리는 생산 공정에 전기 말고 다른 물질이 투입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실 수도 있겠는데, 이 경우에는 시트 B는 공란으로 비워두시거나 또는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이나 아니면 이후 수입업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서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서면 문서에 대해서 좀 더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 이제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0으로 키인을 해서 이 데이터가 없음을 명확하게 확인했다라는 것을 또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직접 배출량은 LNG만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LNG에 대해서 배출량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가정한 것은 시반 표준 계수, 그리고 가스공사에서 제공하는 밀도, 발열량도 마찬가지로 시반 표준 계수를 적용을 했고, 산화계수는 보수적으로 1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 보수적으로 1을 적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LNG 안에 들어가 있는 탄소가 100% 다 전환을 해서 CO2로 발생했다라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배출량이 산정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시밤에서도 이 산화계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면 보수적으로 1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준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LNG 사용량에다가 발열량, 배출계수를 곱해서 배출량을 실제 산정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까지 국내의 기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QR코드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국내에서 현재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배출권 거래제도라고 하는 감축 제도, 정책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 하에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방법론 또는 배출 계수를 올해까지는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이 발열량이나 아니면 어떤 적용해야 되는 지침 문서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열량 단위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침은 발열량 단위가 부피, EU 시밤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발열량 단위는 무게 단위이기 때문에 이 밀도로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배출량이 오보고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해주시고 배출량이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이 점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밤 이행 규정에 따라서 보면 적용 가능한 표준 계수로는 유형 1번, 2번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점은 유형 1번 표준 계수는 유형 2번 표준 계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 1번 표준 계수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IPCC 2006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준 계수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유형 2번 표준 계수의 내용을 보면 유엔 기후변화 협약 사무국의 최신 국가 인벤토리 제출을 위해 사용하는 표준 계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실제 구글링을 하셔도 나오고 다른 이제 환경부 홈페이지를 보셔도 나오겠지만,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라고 하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 내에 있는 배출계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배출계수 안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연료나 원료의 배출계수가 없는 경우에만 IPCC 2006 가이드라인에 따른 배출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트 C 같은 경우에는 에미션 에너지라고 해서 여기서는 INST라고 하는 약어가 들어가 있진 않지만 시설군 수준의 배출량을 여기까지는 산정을 하는 시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B 시트에서 산정한 직접 배출량이 자동으로 키인이 되고요. 지금까지 산정하지 않았던 시설군 수준에서의 전기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량을 실제 산정을 해서 노란 색깔 필수 입력 항목에다가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정한 것은 한전에서 공급받는 전기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장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통해서 발전된 태양광 전력 양도 모두 다 생산 공정에 소비되고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국가 전력 배출 계수와 신재생에너지 전력 배출 계수를 각 사용량으로 가중평균한 배출 계수가 지금 현재 배출량 산정 시에 실제 활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 품질 정보 또한 여기 드롭박스를 활용해서 이 데이터가 실제 국가 배출 계수를 적용을 했는지, 또는 대부분 측정값을 적용을 했는지, 또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제3자 검증을 거쳤는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내부 감사나 또는 교차 검증을 수행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키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품질 보증 정보는 드롭박스를 실제 표로 구성을 한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트 D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로 EU 수입업자한테 보내질 제품당 배출량을 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D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죠. 시밤 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 공정 수준의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품의 생산량을 기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제품 생산량을 기재를 할 때도 아까 검증 시에 오류 사항으로 말씀 주셨던 것과 같이 전체 생산량이 아닌 제품으로서 판매 가치가 있는 제품의 생산량만 고려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오프 스펙으로 생산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제품이 판매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도 판매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품 생산량의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재고량 또한 제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고량도 제품 생산량으로 포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생산 공정에 대해서 열이나 폐가스를 또는 소비 또는 유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키인을 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예시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false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직접, 간접 수준의 배출량이 기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점은 시설군 수준이 아니고 해당 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들어가는 직접 배출량과 간접 배출량을 기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전체 사업장에서 전체 사용되는 연료 또는 원료 소비량이 아니라 실제 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투입된 연료 사용량만을 고려해서 배출량을 산정하셔야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실제 기재된 정보로 배출량이 산정이 되게 되니까 여기에 작성된 정보가 오류나 또는 누락 없이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전구물질에 대한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앞서서 가정한 거에 따르면 한국 업체인 A 그리고 중국 업체인 B 업체를 통해서 각각 원소재를 구매하는 도식도를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각 업체별로 전구물질별로 해당하는 전구물질 투입량과 전구물질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제품당 배출량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B업체처럼 우리는 전구물질 공급업체에게 충분하게 데이터를 요구를 했으나 데이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EU 기본값을 활용한 예시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드롭박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장표이니까요.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기본값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 기본값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시행코드를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 시행코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는 7213에 가까운 것 같다 또는 7214에 가까운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기보다는 실제 이 시행코드에 따라서는 관세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전구물질 공급업체를 통해서 제품당 배출량을 받지 못하셨다면 이 시행코드라도 정확한 시행코드를 확인을 하셔서 배출량의 과다 또는 과소 산정이 없게끔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템플릿 요약 시트인데요. 지금 앞서서 쭉 작성된 모든 항목들을 다 총망라해서 요약 시트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게 EU 집행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배포된 엑셀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필수 입력 항목인 노란색 그리고 선택 입력 항목인 연노란색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제한된 조건으로 엑셀 파일 또는 셀을 수정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정한 배출량이 옳게 산정이 되었는지 또는 어디에 오류가 있었는지를 확인을 하시려면 별도의 엑셀 시트를 활용하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배출량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류가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이 엑셀 파일 자체가 다 잠금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를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점을 좀 권고드리고 싶고요. 노란 색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정해진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할 말이 많았지만 정해진 양식을 통해서 내가 할 말을 모두 다 하지 못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노란 색깔 양식을 통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또 보고하실 수도 있고 기지불 탄소 가격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머리 프로덕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번의 제일 좌측에 제가 그림으로 가지고 와서 이게 표현이 되지는 않는데요. 아까 제일 앞에 이제 INST 데이터 시트에 보면 볼트라고 입력되어 있는 그 생산 공정, 제가 볼트로 한 줄 되어 있으면 볼트에 대한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이고 볼트 너트 두 줄을 입력하면 볼트 너트에 대한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지금 1번의 제일 좌측에 보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A시트에서 입력되어 있었던 제품들의 목록이 1번 제일 좌측에 드롭박스 형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품당 배출량 산정 경계를 3개로 설정을 했으면 제일 좌측 드롭박스에 3줄이 나타날 것이고요. 1개로 설정했으면 1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 시행 코드나 또는 이후 수입업자 간에 실제 볼트라고 할지라도 뭐 볼트 몇 미리 또는 어떤 정해진 품명이 있다면 그 품명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밀시트를 참고해서 화학물질의 함량이나 또는 스틸밀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를 기재하실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는 이제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모든 항목을 다 입력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머리 커뮤니케이션 시트는 앞서서 작성된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돼서 도출만 되는 시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화면이 좀 잘려져 있어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앞서서 화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Share of Emission by Default Value라고 해서 이 점이 이제 바로 이 10월 31일부터 저희가 보고서에 적용된 정량적 한계가 최초로 적용이 되었죠. 20%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 항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출량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통해서 내가 지금 정량적 한계를 넘어서서 기본값을 활용하고 있는지 또는 정량적 한계 이내의 기본값을 활용을 해서 또는 추정치를 활용을 해서 지금 문제가 없는지 정도의 어떤 리스크를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